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의 사이트 폐쇄와 처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일베 이용자 추정 인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을 찾아 조롱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조롱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면서 국무회의에서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통령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서 네. 시작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여기 아직 있었나요? 일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 이제 그 조롱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를 언급한 것인데요. 그 계기는 발단은 이제 전날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입니다. 봉하마을에서 아마 일베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손가락 일베를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을 하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동상이 있는 데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는데 네. 이제 이걸 보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무현 네. 재단 관계자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때 체증 사진 찍는 정도밖에 없었다. 도를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 여기까지 와서 혐오 표현을 하다니 이제 라는 걸 가지고 호소를 했고 대통령이 일베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뭐 일베의 행동이 상식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게 조직적으로 혐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고 이제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북한 찬양하는 사이트만 누려야 하느냐라고 이제 반발을 한 상태입니다. 북한 찬양한 사이트라고 한다면 뭐 대진연 뭐 이런 이제 사이트 아마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일베 여기는 요즘 별로 뉴스가 이제 한 근 3, 4년, 2, 3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예전에 한참 막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많이 조금 잠잠하나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네. 과거에는 이분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식들이 이놈시키들에게 이 자식들이 네. 그 과거에는 뭐 소위 말하는 극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집단이 영향력 있는 집단이 별로 없어서 이 양반들이 도드라졌는데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정강훈도 나타나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막 부정선거 세력도 있고 막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존재감이 옅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자기들 성 안에서는 매우 자기들끼리 공고하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더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폐쇄를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네. 청와대 청원까지 막 20만 명 넘게 가고 근데 이제 법률적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폐쇄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속으로는 못한다. 이거 못한다. 누구 와도 할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처벌한다거나 하기가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도 좀 애매하고 네. 또 항상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영역에서 뭐 보통들 반론들을 이제 제기하기 때문이고 실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거는 안전하게 조롱하기, 처벌받지 않고 조롱하기. 이제 이런 심리 때문이거든요. 안전하게 조롱하기가 네, 뭐예요? 이게 이제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부활절 달걀 찾아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조롱의 코드를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예. 실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끼리는 알고 공유하고 낄낄거리는데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또 비웃는 소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그 5.18 탱크데이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되게 비겁한 심리 그리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정정당당하게 말을 못하면서도 자기네들은 되게 이런 걸 가지고서 우월 의식을 이제 느끼는 거지. 야 니네는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비웃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웃음을 했을 때 용인받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욕 얻어 먹을 만한 건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앵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이 아주 젊은 친구들은 잘 알아듣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이거는 걸려도 괜찮고 안 걸려도 괜찮은 거야. 안 걸리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제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예. 자기네들이 안 걸리면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낄낄거리고 끝이고 네. 걸리면 더 좋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하기가 이런 어렵죠. 행동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 안 되더라도 민사적으로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이제 할 처벌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네. 소송 정도는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닌데 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 이거 고의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네.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사실 매우 쉽지가 어려워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우리 뭐 헌법 기본권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처벌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건 민주사회의 기본 어떤 원칙 같은 건데 이제 그걸 네. 너무 위축시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탱크데이 논란도 그렇고 이번에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네. 열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코드를 자기들끼리 아는 코드를 심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조차도 들킬까봐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음지에서만 벌어졌던 일들이 어쨌든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일부 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체가 가능해진 게 저는 또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 보수 정당이 제대로 딱 국권이 서 있으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뭐 극우적 성향까지 이 보수 정당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순화 내지 순치시키면서 이걸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자체가 예전보다 이제 어떤 부분 건강성을 잃은 거죠. 극우화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당 지도부가 극우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탱크데이 논란 나왔을 때도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 발언 보세요. 이게 더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음지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이렇게 양지로 조금씩 코드를 심는 형태로 나오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어쨌든 정치인들이 또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이게 완전히 변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까지 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또 이번에 일베 폐쇄 문제도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라든가 논의할 문제가 많은데 뭐 폐쇄해야 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아젠다로 제기하고 이런 건 사실 정치 쟁점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를 또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는 게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6월 3일 스타벅스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바로 도대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면 네. 저쪽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 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보수 정당이 제대로 좀 서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 분석은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정당이 있어야 진짜 좀 이상한 목소리부터 좀 정상적인 목소리까지 일단 그 당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한 차례 걸음망을 거친 그렇죠. 후에 뭔가 제대로 된 뭐 비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텐데 이건 그냥 아예 그런 걸음망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네. 정당이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미국 가서 방문하고 오라고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릇된 마케팅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 목소리를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스타벅스입니까? 아니,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라고 잠깐만. 하면 아니, 저기서 스타벅스 커피 저기서- 들고 정용진을 심판하는 거죠. 저기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네.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한동훈 대표 그 메시지 저렇게 나온 거는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똑같이 얘기한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벌어진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만 그것은 시장과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지나친 정치 쟁점화 그거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그런 발언입니다. 글쎄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문제 해결은요. 그 일단 외국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이나 손해배상금 부과 방식으로 갔으니까 강제로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를 그건 법적 근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혐오 표현을 쭉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뭐 나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과징금 부과하고 그걸로 마련된 뭐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뭐 나눠주든지 기념 뭔가 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네. 그래서 유도를 이제 폐쇄가 유도되거나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 치료하는 것도 일단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의도를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가. 아니 소송을 하려면 예를 네. 들어서 네. 소송하면은 일단 소장 접수부터 그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얼마나 최소 1년은 넘게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방을 펼칠 때 최소 5년은 걸려요.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베와의 전쟁은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 정용진 스타벅스의 정용진 회장은 일단 내일 사과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내일이요? 사과 예고제예요. 이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건 도대체 이게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마케팅이 나왔느냐 이걸 명확하게 밝혀달라라는 거였는데 네. 내일 그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상컨대는 그 의도 없이 젊은 직원이 재미로 올렸는데 팀장이 거르지 못하고 팀장 내지 뭐 그 정도 선 마케팅 팀에서 한 거를 뭐 위에서 스크리닝하지 못했다. 요 정도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써주시는 분 같아요. 뭐 그러지 않을까 예상. 방송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저 자막 같은 거 약간 이상하게 넣는다. 옛날에 그 맞아, 일베가 숨어있던 자막 같은 게 진짜 많았죠. 검찰 청사도 일베 청사로 많이 맞아요. 나오고 네. 대법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네. 그럴 때 방송국의 공식 입장이 항상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그런 그러나요? 뭐 작가나 뭐 제작진 중에 누구가 실수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이 정리가 될 거냐? 그래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네. 사실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되게 질질 끌다가 더는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아마 등판하는 것 같은 모양새라서. 아니 근데 정용진 회장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 실제 그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오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오너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정용진 씨가 그 동안에 정말 10년에 걸쳐 가지고 해왔던 여러 가지 서사가 있을 뿐더 네. 이번에도 이 스타벅스 코리아 같이 그렇게 큰 회사가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여직원이 이걸 제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여직원 제안한 거를 아무도 못 걸르고 여기까지 그냥 오게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4월 16일 날 있었던 미니 탱크데이는 무엇일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사실은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미안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맞아 너는 정말 몰랐겠구나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 게다가 정용진 씨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정용진 씨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질 의사가 있고 그동안에 네. 자기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기업의 오너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떤 거치와 관련된 표명을 정확히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네. 것이다. 그 제가 지난주부터 한 1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용진이라고 발음 좀 조금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이름이 정영진인 거야? 저요? 정용진이 제가 잘못이에요? 아니 누구 정용진이었으면 잘못이신가요? 이 바람에 검색이라도 좀 더 됐을 텐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정용진의 장르만 여의도 아이고 이 사람아. 야 이렇게 우리가 또 네. 가는군요. 근데 간절합니다. JTBC 간절해. 진짜 안타깝네요. 근데 여기서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른바 스타벅스 돕겠다고 나오는 게 스타벅스엔 도움 됩니까? 나 이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여기에 치고 저쪽에 치고 스타벅스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있는 거기에 사용하는 어떤 소비자들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저기 치어서 눈치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렌 로고 가지고 세월호 참사랑 연결시키는 거는 야 이거는 사이렌 그 로고는 원래 스타벅스 예전부터 있었던 그 로고인데 그거를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세월호 참사를 또 비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까지 가는 건 야 이렇게 가면은 또
또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더 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양쪽 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네. 근데 4월 16일에 하필이면 4일엔 새일엔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 평소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면 예. 이상할 수 있어요. 예. 이상하면 그냥 그건 소비자들이 이상하게 느낀 소비자들이 알아서 얘기하면서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제기하는 순간 굉장히 이거는 좀 묵직한 이슈를 던져버리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최초로 그 화두를 던진 게 아니고 이미 온라인에서는 이 문제 이후에 연타로 바바바박 터지니까 그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SNS에 이제 공감해 주시는 대통령이 수렴한 미니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이렌 그 사이렌 저는 사이렌 오더를 자주 해서 먹는데 아무튼 이 사이렌 로고까지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또 거꾸로 세게 나오니까 결국 양쪽 결국 스타벅스만 고생하고 근데 이런 본말이 시민들이 전도됐고 스타벅스 고생 좀 예. 해야 되는 거 맞고. 아 그거는 고생하고 있잖아요. 할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타벅스 관계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세요? 이게 너무 네. 좀 변질되고 있달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내지는 그 충북 도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드에 이렇게 막 즉각 반응하시는 이분들도 조금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그분들에 내부적으로 대한- 심각하게 저는 저 징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이 자꾸 위축되고 이렇게 구석에 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충북 도당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당직자 관련자들 징계하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위 당직자들 거제시장 중에서도 후보자도 뭐 어떻게 그런 분이 한두 분이에요. 그런 분들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그 국민 그래요. 간판을 달고 출마한 후보자들 전체를 다 프레이밍해서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을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그렇죠.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예를 들어 5.18을 폄훼한다든지 아니면 뭐 4.16 세월호 참사를 뭔가 이벤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뭐 확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게 맞다. 무조건 이제 우리는 야당이니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방향과는 반대한다.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꼭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을 만약에 하면 이게 국민의힘에 마이너스 되진 않을 것 같은 생각 좀 근데 들긴 그렇게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정치는 상대평가에서 상대방이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너무 이거 가지고 정치정점을 세게 들어오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싶어도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면 이쪽도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차라리 민주당이나 대통령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비판을 하시면 그러면 민주당이 할 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짜 말 네, 잘해. 맞아요. 그 이슈 자체를 먼저 포착해서 먼저 대응을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순을 떠나서라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강하게 이걸 그렇지, 메시지를 그렇지. 내버리면은 민주당도 대통령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강하게 정당이 쟁점화 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미 폭넓게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니 있는데 정당이 역할이 뭐예요? 뛰어들어서 정당은 사람들의 이거를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건 뜻이나 이 바람직하지 않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고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선도해주는 역할을 또 하는 게 또 정당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 정당은 항상 민주당이 뭐 하면 그거에 반대 의견만 내세요. 자기네들이 옛날에 똑같은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항상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탱크데이 할 수 있어요. 탱크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네 그 뭐 액체를 담는 용기라고 칩시다. 왜 그걸 하필이면 5.18에 하냐는 거거든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4.16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쳐요. 세이렌 뭐 다 원래 그런 거라고 칩시다. 왜 하필이면 그걸 또 4.16에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오해하게끔 만드냐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과거부터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거 행적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걸 희화화시키고 조롱한 데에 열심히 하느냐. 우리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해줄 수 있잖아. 근데 예전에 정용진 씨가 멸콩 할 때 네. 나경원 의원 등등이 진짜 멸치랑 콩 사다가 또 정말로 희화화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국민의힘 정서가 그쪽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한 오해를 받진 네, 만약에 그렇죠. 그 생각이 아니라면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뭐 없지 그런 것도 않을까. 선제적으로 이 네네. 국민의힘이 거듭났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차원에서 거듭난 적이 어떤 없는데 이슈를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이슈 중에 그런 이슈들을 택해서 어떤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볼 수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오히려 선거에서 유리하게 민주당- 되죠. 지난번에 네, 개헌도 네. 그렇고 그때 5.18 전문 그 실천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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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네. 싫다고 그러고 개헌은 안 했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지금 아니, 전문에다 늦춰봤던 멀리 거 가지 본인들이잖아. 개헌에 대해서는 그건 5.18 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지아를 응원합니다. 예. 예를 들어 민주당 예. 정권이 들면 맨날 뭐 친북 이런 잘했습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북한과 무슨 갈등이 생길 때 더 세게 나가면 그렇지. 오히려 그런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논리로 국민의힘도 한번 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네. 지도부는 아닙니다. 파이팅! 네. 자 그리고요. 아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너러버서 안 간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는 나는 서러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러워서라고 하는 놈들 다 법적 조치할 거야라고 공지했다가 이제 그 녹취가 틀어지고 난 뒤에는 네. 아 미안하다 이거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약간 전라도의 그 거시기 같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다. 아 더러버서가 더러버서는 일종의 추임새다. 아 이제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네.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영남분이 또 계시죠? 대도 안 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뭔그 시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참말로 진짜. 아 그렇게 뜻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버서를 네. 굳이 이제 가장 어감에 맞는 표준어로 번역하자면 치사해서 정도로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치사해서. 더러워서가 아니라 아니, 치사해서 느낌이 있어요. 더티라기보다는 아. 치사하다. 치사하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지 마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아. 근데 그거 왜냐하면은 네네네. 뭐 어디 모임 갔더니 나한테만 회비를 잔뜩 내라 그러더라. 내가 그 더러워서 다음부터 안 간다 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어쨌든 광주에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게 싫어서 안 간다라는 말을 표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적절한 거죠. 그게 진짜 더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서러워서라고 자기가 거짓말하다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해명하지 못함을 보였으면은 뭐 사실상 다른 좋은 시절 때, 저 나쁜 시절 때에는 거의 정치 그만둘 정도로도 신망을 잃었을 얘기예요, 이건. 네.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묻히고 지나가는 거지. 전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이분이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원적으로 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거 예. 뭐랄까 더러워서랑 거시기랑 이 등치시키기는 진짜 안 맞으니까 거시기는 약간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모든 단어에 다 그거, 거시기를 그렇죠. 제시할 뭐.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러워서는 약간 그냥 수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동사나 뭐 형용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용적. 예, 그런데 이거는 거시기랑 바꾸기는 영 맞지는 않는 거. 영 거시기에. 네. 거시기하다 진짜. 거시기하다. 아무튼 뭐 여튼 그렇습니다. 사과했다. 그래서 사과를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 듣는 분들이 불쾌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인정. 그리고 5.18이라는 게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